팩토링은 팩터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의 인수, 지급 보증, 전도금 지급, 매출 채권의 길 관리 및 대금 회수 금융의 제공, 기타 회계 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 서비스이다. 이 포페이팅. 포페이팅은 불어 포페이트에서 유래된 말로 포페이팅 회사 포페이터가 무역거래 또는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약속어음, 환어음 등의 지급 청구권을 고정이자율로 그리고 소구권 없이 완전하게 매입하는 금융 서비스이다. 7. 보험 조건. 수출입 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부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 가입은 운송 방식에 따라 육상, 항공, 해상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무역 거래에서는 주로 해상 보험이 기준이 된다. 해상 보험은 특약이나 상관습에 의해 해상 운송에 수반되는 내수로 운송 및 육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담보 가능하다. 항공화물도 관행에 따라 해상보험으로 담보하여 해상보험의 법률과 원칙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해상보험이 무역거래에서 모든 운송에 따른 보험으로 이용되고 있다. 보험은 화물의 종류, 운송 구간, 운송 시기 등에 따라 당사자, 부보 범위, 부보 금액, 그리고 부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다. 실제 인코텀스, UCP, 협회 적하 약관, ICC, 영국 해상보험법, MIA 등에 적용되는 법이나 규칙에 의해 보험 조건이 상당 부분 결정이 된다. 1. 당사자의 결정.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피보험자이며 보험계약자가 된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 손해를 입는 경우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해상적하보험 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상의할 수도 있다. 인코턴즈 2020의 CIP 규칙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피보험자라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3.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인수업자, 언더라이터로 구분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다. 인코텀즈 2020 CIF 또는 CIP 규칙에서 보험계약은 평판이 양호한 보험 인수업자나 보험회사와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보범위, 담보범위. 1. ICC의 제정. 화물보험, 적하보험은 화물이 운송 중 우발적 사고에 의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화주, 피보험자가 입을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담보의 범위, 보상의 범위가 중요하다. 이러한 담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협회 적하약관 ICC를 사용한다. 1963년 협회 적하약관 9 ICC는 손해의 담보 범위를 분손 부담보보험 FPA, 분손 담보보험 WA, 전위험 담보보험 AR로 구분한다. 2. ICC의 개정. 9 ICC는 손해의 형태에 따라 담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내용이 모호한 점이 많고 약관이 명칭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982년 신협회 적과약관 신 ICC가 제정되었고 국제화물의 취급이나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하는 등 해상 적하 보험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자 다시 2009년에 약관이 개정되어
ICC 2009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3. 개정 ICC의 특징 1982년 및 2009년 협회에 적합하는 ICC-C, ICC-B, ICC-A 조건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주로 신약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구약관인 FAP, WA, AR로 부보되는 경우도 있다. 3. 부보금액, 보험금액 부보금액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금액을 의미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금액과 범위를 결정한다. 보험금액이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의 한도액이 된다. 인코텀즈 2020 CIP 규칙에서 신용장 60피 규칙에서는 달리 협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송장 금액의 최소 110% 이상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4. 보험기간 1. 정의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책임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할 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협회적과 약관 ICC에서는 보험자 책임의 시기와 종기, 즉 보험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계약기간과의 관계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위험이 개시되어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하지만 위험 개시 전 보험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이 더 길 수 있으며 반대로 이미 운송이 시작되고 난 후 선적시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기간이 더 길 수 있다. 항상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을 일치하는 건 아니다. 8. 무역분쟁 해결 조건 Settlement of Dispute 분쟁 해결 조건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거래 당사자는 클레임에 대해서 우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클레임이 발생한다. 분쟁 해결 조건은 분쟁 발생 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1. 분쟁 해결 방법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5가지 종류가 있다. 1. 매매 당사자 간의 타협이나 화해 2. 3자가 개입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알선 3. 공정한 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한 후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4. 사법기관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에 의해 공정한 3자 중개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중재 5. 사법재판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무역분쟁은 법률소송보다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중재보다는 조정이나 조정보다는 분쟁의 예방이 거래 당사자에게는 유리하다. 이 중고법 조항 Applicate Law Clause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리고 그 해석에 관하여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고법 조항이다. 국가별로 법의 해석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중고법을 어느 국가의 법으로 할지에 따라 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중고법의 결정의 원칙은 당사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 관련이 있는 법,
계약 체결지법, 행위지법 등을 준거법으로 채택한다. 만일 상대방이 무작정 자구법을 준거법으로 삼기를 고집하는 경우 재판 관할의 선택 여하에 따라 준거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준거법 조항 예시. 이 합의의 성립, 유효성, 구성 및 이행은 한국법에 의해 규율된다. 3.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중재조항은 중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이 아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함을 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서에 삽입하는 조항이다.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공정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조정안의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속하는 데 비하여 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해야 하며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중재조항 예시. 본계약과 관련되거나 혹은 관계되거나 또는 본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논쟁, 분쟁 혹은 차이점은 한국법,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관련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힘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재판 관할 조항 Justice Clause. 중재 합의가 없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재판 관할 조항은 소송을 제기할 재판소, 법원을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전속적 관할 합의는 전적으로 어느 국가의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합의이며 비전속적 관할 합의는 당사자가 재판 관할에 대해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그 합의에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합의를 말한다. 재판 관할 예시 조항 예시. 본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5. 권리침해 조항 Infringement Clause. 권리침해 조항은 외동인의 특허권, 실용신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위반에 대해 당사자가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특히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시를 준수하여 인도할 물품이 제3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책임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부담할 것을 규정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권리 침해와 관련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계약에 삽입해야 한다. 특히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제품의 디자인이나 설계도를 제공하는 OEM 방식에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권리 침해 조항 예시. 매수인은 자신에 의해 기인되거나 선택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또는 저작권에 관한 모든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이 손해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OEM과 ODM.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정의.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해외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산 방식이다.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이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체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특징. OEM에서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모두 수출되기 때문에 제조자에게 있어서 수출의 확대와 기술 축적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주문량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경우 독자적인 수출 활동이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생산자의 상표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사 상품의 이미지를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ODM은 제조업체가 제품의 개발,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문자가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단순히 생산만 하던 OEM 방식과는 달리 주문자가 요구하는 주문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납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컨셉만 있고 제조 능력이나 설계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완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게 ODM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6. 품질 보증 보장 (Warranty Clause). 품질 보증 보장은 일정 기간 계약 물품의 품질이나 하자에 대해 보증하는 조항이다. 품질 보증 조항과 유사한 조항으로는 Warranty Disclaimer Clause가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묵시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품질 보증 조항의 예시. 매도인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이 보증기간 내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시 인도 장소 또는 매도인의 구내에서 수리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워런티 디스클레이머 클라우스 예시.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상업상에 대한 담보, 특별 목적에 대한 적합성 담보, 그리고 견본 또는 모델과의 상당 일체의 담보를 부정한다. 7. 신축 조항 (Escalation Clause). 신축 조항은 계약 기간 중 물가의 급격한 변동이나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힘들어질 경우에 비례하여 계약 대금의 감액 또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실무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물품 대금을 함께 상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많이 이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이 조항을 국제물가나 환시세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또는 공사기간이 길고 대규모 해외 공사를 계약할 때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신축 조항의 예시. 매년 말 일간지에 기재된 도매 가격은 작년 말 기재된 해당 가격과 비교되며 만일 가격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다. 8.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Liquidated Damages Clause.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에 대해 피해 당사자,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은 실제로 장기간 걸리거나 곤란하며, 또한 이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계약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배제하고 분쟁을 예방하여 손해배상 법률 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또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이다. 통상 위약금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민법 398조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하기로 정한 금액으로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예시. 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으로서 지연된 물품에 대해 일주에 2%씩 최대 10%를 계약 대금에서 공제한다. 최대치에 도달하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위약금과 위약벌 1. 위약금 우리나라의 민법 398조 제1항 제4 및 제4항에서는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한다. 특히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대체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398조 제3항 2. 위약벌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위약금은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나 위약벌은 손해랑 상관없이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에 해당한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감액이 인정되지만 민법 398조 2항 위약벌의 경우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너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 또는 현저하게 공정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 제103조 및 104조 9. 권리 불포기 조항 Non-waiver clause 권리 불포기 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위반에 대해 이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후에 동일 조항에 의한 이행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이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조항이다. 실제 상대방의 사소한 계약 위반에 대해 당사자는 청구를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 계속되는 위반에 대해서까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는 조항이다. 권리 불포기 조항 예시 합의하에서 당사자의 일방의 청구 또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러한 청구 또는 권리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인정되고 확인되지 않는 한 포기되지 않는다. 10. 분리가능 조항 severability clause 분리가능 조항 또는 가분성 조항은 계약의 일부가 법령 등에 의해 무효가 되더라도 남아있는 계약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실제 계약서에 포함된 수많은 계약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강행법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 전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것을 명백히 하여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조항이다. 분리 가능 조항 예시 이 합의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조항이 준거법 하에서 어떠한 면에서도 무효, 불법, 시행불능으로 선언되어도 남아있는 조항의 유효성, 적법성, 시행 가능성에는 어떠한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스스로 무효가 되는 조항의 의도된 목적에 대해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11. 비밀 유지 조항 Non-disclosure clause 또는
secrecy clause.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관리 또는 운영을 관여하는 핵심 직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삽입되는 조항으로서 실제 계약이 체결되거나 전 단계부터 비밀 유지 조항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 유지 조항 예시. 공급자는 디자인과 제조 물품에 관한 명세, 도면, 시공도 기술 명세, 계산, 시험 결과 및 그 모든 데이터, 정보 및 서류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그리고 구매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통상의 운영 또는 제품의 유지에 포함되는 핵심 직원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상계의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여기에 포함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제12조 상충조항 (conflict clause). 무역계약에서는 복수의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용어인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각 당사자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다. 이 경우 최초로 작성된 영어 계약서와 번역본 간의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의 특정 언어 버전을 우선하겠다고 설정하는 조항이다. 대부분 내용상의 상충 시 영어 버전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충조항 예시. 본 합의는 영어 및 다른 언어, 한국어 등으로 작성될 수 있다. 상이한 계약 버전 사이에 다른 점이나 상충되는 점이 있는 경우 영어 버전이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13. 양도 금지 조항 (assignment clause). 양도 금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당사자는 신용조회를 통해 기술력과 경제력을 신뢰하게 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막상 계약을 이행하는 자는 당초 협상했던 자가 아닌 제3자가 된다면 일방의 기대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불가피하게 양도를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양도의 기회를 남겨두기도 한다. 양도 금지 조항의 일시.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이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당사자는 이 계약서에 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계약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14. 당사자 조항 Privity clause. 체결되는 계약이 본인 대 본인 거래 (principal to principal인지 본인 대 대리인의 거래 (principal to agent인지) 등을 기재하는 조항이다. 즉 판매점 계약인지 대리점 계약인지를 명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다. 당사자 조항 예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과 본인으로 행동한다. 판매점 계약 및 대리점 계약. 1. 판매점 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1. 정의. 판매점 계약은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매수인 자신이 수입국에서 판매점으로서 제3자, 최종 소비자에게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매도인과 제3자, 최종 소비자 간에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없으며 판매점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하자 보증 등도 직접 담당해야 한다. 2. 특징. 판매점 계약에서 매수인의 수익은 매도인에게 구입한 가격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가격의 차익이 마진이 된다. 대리점 계약과 비교하여 판매자, 매수인의 수익이 높지만 인적관리, 재고관리, 품질보장, 그리고 하자 보증까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대리점과 비교하여 한 단계 더
국제화 전략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2. 대리점 계약 에이전시 어그리먼트 1. 정의 매도인이 해외에서 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특정의 판매업자를 대리점으로 정하여 자신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판매를 위임하는 계약으로서 위탁 판매 수출이 일종의 대리점 계약에 해당한다. 2. 특징 매도인은 삼국의 최종 소비자와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를 매도인은 삼국의 최종 소비자와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매수인 대리점 의 수익은 대리점으로서 최종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난 후 매도인에게 받는 수수료이다. 매도인이 대리점, 매수인, 국가의 마케팅, 하자 보증까지 직접 담당을 하여야 한다. 3. 지급 보증 대리인 델 크레데레 에이전트 델 크레데레는 이탈리아어로 보증 또는 담보를 의미한다. 대리인, 매수인이 본인, 매도인의 위탁, 컨제이먼트에 의하여 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 현지 고객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지급 보증 계약, 델 크레데 델 크레데레 어그리먼트를 본인과 체결하고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지급 보증 대리인은 추가 수수료를 수령 후 대리점이 함께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지급 보증에 대해서만 별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독립된 제3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